김효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세무사 설명회 들으러 오셨는데, 우선 저기 이제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갖고 중요한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간략한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 저는 세무사고요. 김효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 세무그룹 세경 대표 세무사로 있고요. 학원 강의는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원 강의 아니라 그냥 강의 자체가 한 세 군데로 좀 줄여가지고 일단 국세청에서 세법 강사로 한 6년 동안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부분 이제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시죠. 그래서 국세청도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 몇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서울지방국세청 그쪽에서는 이제 1년에 2번씩 한 2주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제 모교가 한양대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법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경영 아카데미랑 저희 지금 한국경영교육원 여기서 학원에서는 두 군데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드리고 일단 여기 오신 분들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딱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 두 번째 합격하면은 어떤 내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 요약하면 그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 회계사님께서 뭐 웬만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하셨을 거고 일단 저는 세법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법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일단 정답 왕도가 없죠. 결론은 공부 세법뿐만이 아니라 그죠? 하지만 근데 세법은 계속 보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들으시든 아니면은 뭐 자발적으로 들으시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꾸준히 보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직장인들이시고 그 다음에 9시부터 최소 6시까지는 일에 얽매여 계신 분들이라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계속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의 도중에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요. 법인세 할 때는 법인세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소득세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부가세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따라오시면은 적어도 세법을 조금 이제 좀 가깝게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가깝게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합격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그냥 딱 두 가지 분류로만 나눠버리면 공무원들 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결국은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과 일반 학생들, 그죠? 이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학생 애들이랑 비교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과연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경험칙에 의하면, 절대로 대학생 애들 공부 많이 안 해요. 그죠?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과연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될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대학생 수험생들 상대로 강의를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그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적인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은 최소 같으면 같았지 더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생 수험생들, 그러니까 일반 수험생들, 직장인을 제외한 수험생들보다 강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은 실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경험을 하셨죠. 세무사라는 것 자체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세법, 사회생활 모르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돌아가는 거 모르면 아무래도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그런 대학생 수험생들보다는 직장인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접근하시기가 저는 편하고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직장인 환급 과정에 이렇게 들어온 거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2년 동안의 경험치에 따라도 훨씬 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세법이랑 회계 같은 경우요. 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잖아요. 그 두 개는 일반 그 학교 수험생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아니다. 그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 있죠. 저 때만 해도 영어가 토익이 아니었어요. 일반 고시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40점만 받으면 그냥 패스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토익 하셔야 되죠. 그래도 이제 토익에 조금 친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막 익숙하셨던 분들은 정말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시고 토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셨던 분들은 오히려 토익 때문에 조금 더 토익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특히 토익은요. 우리나라에서 토익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제외를 하고 세법 회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훨씬 더 강점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가장 초심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거냐? 다들 혹시 대학 학력고사가 될 수도 있고 수능이 될 수도 있고 다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거 보시고 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딱 보고 나서 점수표 딱 받았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뭔가 다들 하나씩은 느끼셨던 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살리셔갖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크나큰 방법이 있거나 왕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누가 더 얼마만큼 자주 보느냐 그런 싸움이니까 우선은 그런 정도로만 그런 초심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거냐. 그거는 한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내가 이거 합격하면 뭘 해야 되는 거냐. 합격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죠? 향후 진로. 일단 절 예를 들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는 왜 이거 공부해갖고 합격까지 하는 데 있어서 왜 공부를 했어? 라고 이제 먼저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한양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상돌이잖아요. 그 경영학과 애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뭐 취업하거나 자격증 따거나 그죠? 또 자격증도 결국엔 또 두 개예요. 뭐예요? 세무사 아니면 회계사죠. 그래서 대학교 한 4학년 때쯤에 이제 나는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가만히 이제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졸업한 선배들이 하나씩 찾아오죠. 회계사 찾아오고 세무사 찾아와요. 근데 회계사 선배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12달 내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네. 근데 세무사 선배들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얼굴이 어두운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맨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뭐예요? 여행 다니고 하반기 때는. 그래서 회계사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일단은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이제 세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일단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천만다행으로 저는 세법이 좀 더 적성에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세무사를 해야 되겠다. 정말 그 시발점은 단순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갔거든요. 대학원을 가면은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쓸데없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소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은 직장 다니는 분들보다도 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 시다발이 엄청 해야 돼요. 대학원 다니면서. 전 논문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다 포기해 가면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갖고 대학원 졸업하는 해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남들이 말을 하기에는 뭐 빨리 붙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늦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뭘 잘못 판단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그 봤던 선배들은 이미 2000년대 초반이나 1990년대에 합격을 해갖고 이미 2000년대 초중반이면 단정을 가졌던 선배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합격했을 때는 2007년도예요. 그때는 이미 모든 시장이 다 포화예요. 포화가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회계법인을 들어갔습니다. 예.
혹시 이현 회계법인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 이제 회계법인 창립 멤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후반 꼬꼬마가 회계법인 들어가갖고 8년 동안 텍스 본부에서 있으면서 세법을 배웠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이거 시발점은 우스웠지만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회계법인 다니면서 일단 퇴사를 2번 했어요. 2009년도에 나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고 사표 내고 다시 그 법인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사표 냈다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나요? 물론 다른 회사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회사는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오히려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 여러분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제일 컸어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자격증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다시 받아줬을 거냐, 그죠? 자, 여러분들 자격증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100% 보장해주진 않아요, 그죠? 이건 현실입니다. 그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격증은 히든 카드예요, 히든 카드, 그죠?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거나 그런 큰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야 될 이유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닥에 들어온 지 한 9년 되거든요. 9년 들어오고 저도 되게 어려 보이죠? 어려 보이지 않아요? 해가 바뀌어갖고 그렇게 다들 안 보시나? 예. 저도 이제, 나이는 이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40줄에 이렇게 딱 다가가갖고, 이제 내가, 대학교 때 선택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를 놓고 보면, 옳았던 쪽에 저는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시고 나서 저처럼 진로를 정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지금 일단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나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나이들이 있으신 상태에서 합격하시면 일단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근무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하면 불가능해요. 그죠? 맞잖아요. 20대 초중반 애들도 합격하고 있는 애들인데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그런 애들을 뽑을 확률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합격하지 말아야 되나요? 준비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왜? 세무사는요, 회계사랑 달리 개업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내가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들어가갖고 근무해야지 이러면은 글쎄요, 나중에 후회하실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80% 이상인 분들, 80% 이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개업 생각하고 나서 아마 자격증을 고려를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업 자격증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데 근무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회계사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제 대표로 있는 그런 세무법인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회계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제 같이 회계법인에 있던 그 감사만 하던 회계사 후배를. 왜? 그 친구가 세무 배우고 싶다고. 왜 그러냐면 이제 회계사들요, 세무 안 하면은 이제 밥 벌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냉혹한 현실이에요. 감사피는 날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데가 외부 감사 대상인 법인들은 아마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회계사들 한 중간감사, 기말감사 나와가지고 하는 그 일하는 거에 비해서 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3일, 3정, 안진, 한영 같은 빅4 같은 데들도 매출액 보세요. 감사 매출액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세무 매출액이 날이 갈수록 증대합니다. 즉 뭐예요? 회계사든 세무사든 세법을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운전면허증과 같은 그런 자격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막 그런 회계사들 그게 더 나은 건가 막 그런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 막 아무튼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저 때도 그랬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현실 나와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더라도, 일단 세무 쪽에서는 회계사 자격증이나 뭐 변호사 자격증보다는 세무사 자격증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시다가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거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간략하게 조금 판서를 해보면은 첫 번째, 개업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무세무사로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여자분들 많이 하시는 것도 뭐 있어요? 공무원. 당연히 세무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다시 사기업 또는 공기업. 그 다음에 기타. 기타 뭐 있겠어요? 강사나 다시 학교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체적으로 진로가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로 할 거냐, 세무법인으로 할 거냐. 그죠? 대부분들 이거 보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조금 계신데, 그분들은 당연히 이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예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요. 뭐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공무원 할 거면은 공무원 시험을 보지 왜 세무사를 보나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 하더라도 이 공무원 안에서도 세무사 자격증을 많이 따게끔 유도를 해요. 승진해서 완전히 차별을 둬요. 승진에서도.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도 지금 자격증을 엄청나게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진로나 그런 것들은 뭐예요?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그럴 때 저한테 이건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다? 제가 생각할 때는 후회하진 않으실 거라는 거는 분명하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체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합격해야 되겠다. 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합격증 받고 나서 진로 결정을 하는데도 그거 늦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합격증을 딱 받는 순간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히 을이에요. 그죠? 세무사는 갑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난 지금도 을인데. 맞아요. 지금도 을이죠? 근데 합격한다고 해서 절대 갑 되지 않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감격을 한 적이 있어요. 뭘 감격을 했냐면, 제 학교 선배가 지금 모 대학교 이제 교수로 있어요. 이제 교수로 있고, 이제 졸업한 시즌이 된 애들 이제 인턴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해갖고, 야, 니네 사무실에 우리 그 학생 인턴으로 좀 쓸 수가 있겠냐. 그래갖고, 돈도 학교에서 준대요. 우리는 조신금 한번 사주면 된대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해갖고 받았어요. 그럼 알았어. 그럼 계약서 보냈겠다 그랬는데 그 계약서에 제가 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계약서 갑 써본 거는 임대차 계약서. 그거 빼고 처음이었어요. 예. 그 정도로, 세무사 합격증 받아드는 순간에, 나는 이제 갑을 살아야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세무사뿐만이 아니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문직 종사자들은 다 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내가 자격증을 따면은 나는 이렇게 갑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공부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은 다 깨트려 버리시고, 대신에 을이지만 어떤 을이에요? 슈퍼을이에요. 을은 뭐고 슈퍼을은 뭐예요? 슈퍼을은 내가 받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저 이제 클라이언트들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랑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럼 안 받으면 돼요. 물론 이제 개업 초기에 막 지금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는 뭐예요? 해야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을도 영원히 뭐예요? 약한 을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조금 더 내가 이제 조금 더 강해지고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이제 슈퍼을로 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시기 전에 나는 이제 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요런 마인드, 요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공무원 출신 분들이 왜 국세 경력 20년 차 이상인 분들이 나와갖고 헤매시는 줄 아세요? 갑질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격증 따고. 왜? 20년 이상 갑질하신 분들은요, 그거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 을로 사셨잖아요. 그죠? 너무 이 자격증이랑 잘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밖에 나가서 개업하시면은, 청 출신 분들보다도 오히려 더 강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한 조직에 5년 이상 있으면요, 그거 절대 체질 안 바뀝니다. 그죠?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서도 청출신 분들이랑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충분히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강점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는 뭐, 청출신인가요, 제가? 저도 고시 출신이고, 근데 지금 뭐예요?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도 뭐예요? 올라가고, 그 친구들 가르치고 있고, 국세청 직원들 한 80명 모아다 놓고, 막 윽박 지르면서 강의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하기 나름인 거지. 절대로 뭐 이게, 뭐 공무원 출신, 뭐 일반 수험생 출신이 뭐, 방향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됐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일단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은 뭐냐면, 적어도 세법은요, 강제가 됐든, 자율적이 됐든 간에 무조건 자주 봐야 돼요. 무조건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동안 학원 수강하셨던 분들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기 와서 조세요. 왜? 집에서 자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서 뭐예요? 꼬박꼬박 졸더라도 제가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이거 반드시 중요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학원을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왜?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이드가 필요한 거고, 닥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학원은 보조적인 역할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나오셔갖고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공부는 혼자 하셔야 된다는 거,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주 봐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발급하는, 세무사 합격증이 나와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발행해요. 됐죠? 그거 받으면 되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요즘 1억까지 신용대출해줘요.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무튼 뭐 자세한 뭐 그런 얘기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저는 가끔씩 삼천포로 빠지거든요. 그럼 강의 시간에 막 이런 실무 얘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때 조금 더 하는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뭐 벌써 1시간 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기 질의응답 받는 시간 있거든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때,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그때 와갖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